자, 2025년 6월 고1 모의고사 비문학 파트 되겠습니다. 16에서 20번 문제, 가지문, 나지문이 되겠고요. 문제를 먼저 보고 들어가 볼게요. 16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7번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16번이나 17번 문제는 같은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8번 보기 입장에서 가의 적극적 자유를 지지한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 지문 보고 바로 풀면 되겠네요. 나까지 안 봐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9번 포인트 문제 기억과 니은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1, 2번은 기억이고 3, 4번은 니은이고 5번은 모두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은 기억 부분 보고서 1, 2, 5번은 제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추론 형태 사례 적용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지문 분석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시민이란 법에 보장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시민에 대한 개념 또는 정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시민에 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하여 로마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중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 의무의 근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상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내용은 이 시민에 대한 개념이 있고 이 시민에 대한 개념을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밑에 있는 단락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시민이라는 개념을 자유주의 관점에서 그리고 공화주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겠죠. 자, 먼저 자유주의는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사상으로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하였다. 자연권이란 뭐뭐라 역시 개념 설명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연권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선천적인 권리로서 천부인권이라고도 한다. 자유주의에서는 이러한 자연권이 시대나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내재해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라고 보았다. 자,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이 권리는 그냥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연권, 천부인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다음 단락. 자유주의는 국가보다 개인을 우선한다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자유주의자들은 개인들이 모여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개인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관점은 시민의 의무에 관한 견해에서도 잘 드러난다.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충돌할 때 권리를 우선시한다. 또 불가피하게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개인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본다. 자, 요 단락 내용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개인주의,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우선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부분. 자, 자유주의자들은 소극적 자유를 중시했는데 이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자, 소극적 자유에 대한 개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 자유는 국가와 타인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으며 간섭이 없는 상태인 방임으로서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내용 하나밖에 없죠? 예, 소극적 자유에 대한 개념. 한편 일부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소극적 자유와 함께 적극적 자유를 주장하였다. 적극적 자유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외부 간섭의 부재에 만족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과 자기 실현을 위한 자율적 삶을 중시하는 것이다. 적극적 자유를 지지한 사상가들은 대체로 개인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의 신장을 위한 국가 개입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자, 자유주의를 다시 구분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을 했어요. 적극적 자유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을 신장을 위해서 국가 개입이 정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자유주의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각자의 양심과 이성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주체적 시민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자, 끝부분에서는 자유주의의 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8번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가지문을 봤기 때문에. 자, 보기 입장에서 가의 적극적 자유를 지지한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러면 적극적 자유는 가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 있었죠. 자, 자유롭다는 것은 자신의 활동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상태를 일컫는다. 자유란 그저 한 사람이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자, 그럼 요거는 지금 소극적 자유의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뭡니까? 바로 요거죠. 누구도 간섭받지 않는 상태,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 요겁니다. 자, 1. 자유는 개인의 공동선을 추구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요런 내용 없었어요. 2. 자유는 공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한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 이런 내용 없고. 3. 자유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틀렸죠? 네. 4. 좋은 의도의 합리적인, 자, 3번이 틀린 이유,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3번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자유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부의 자연글에서 나오는 걸 모르고 있다가 아니라 둘 다입니다. 예, 둘 다. 자, 여러분도 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유주의가 다시 소극적 자유냐, 적극적 자유냐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예, 적극적 자유도 천부 자연글에서 나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4. 좋은 의도의 합리적인 국가 간섭이 소극적 자유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자, 국가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소극적 자유에서는. 5.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자, 바로 요 부분. 국가 개입을 정당화한다. 요거는 적극적 자유에서 긍정하는 거죠. 바로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끝부분에. 개인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의 신장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소극적 자유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거부를 하죠. 그래서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상태,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때문에 적극적 자유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소극적 자유가 적극적 자유주의자들한테 할 수 있는 비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나지문을 보도록 해봅시다. 자,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달리 시민의 권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서 성취해야 하는 정치적 결과물이며 공동체의 의무와 결합되어 있다고 본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상식이죠?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예, 헌법 제1조 1항에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지만 개인의 우선성을 강조했던 자유주의에 비해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즉,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맡은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며 공동선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이상적인 시민으로 여긴다.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공화주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러한 공화주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아테네 전통의 시민적 공화주의와 마키아벨리의 영향을 받은 로마 전통의 신로마 공화주의다. 자, 아테네 그리고 로마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은 인간의 타고난 사회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국가 안에서만 도덕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치 참여란 시민의 의무이자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치 참여가 덕성을 함양하는 일이자 윤리적 자기 실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개인의 권리나 이익보다 시민의 정치적 의무를 더 우선시하였고 이런 의무는 개인이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 이거 내용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이 보는 어떤 그 시민의 어떤 역할, 의무. 자, 그 다음 신로마 공화주의자들 또한 시민적 공화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정치 참여와 같은 시민의 의무를 강조했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 참여의 근거를 인간의 자연적 사회성이나 윤리적 자기실현 찾지 않았다. 이거 줄치면 안 되는구나. 예.
그들에 따르면 정치 참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외세와 폭정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 이제 차이점이 되겠죠. 시민적 공화주의자들과 신로바 공화주의자들의 차이점입니다. 정치 참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정치 참여가. 그런데 신로마 공화주의자들한테는 외세와 폭정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제시하였다. 자, 그래서 위 단락은 이제 공화주의를 시민적 공화주의와 신로마 공화주의로 구분했습니다. 자, 비지배 자유의 핵심은 자, 이 부분은 신로마 공화주의에서 나왔던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비지배 자유의 핵심은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즉,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간섭의 부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사적으로 종속되지 않은 상태를 지향한다. 그들은 공공의 법으로서 이러한 자유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공화국의 법은 시민의 참여 속에서 공동의 결정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공화국의 시민은 자신이 만든 법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자유의 근거를 자연권에서 찾는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시민들 스스로가 심의하고 제정한 헌법에서 찾는다. 자, 여기도 이제 차이점이 되겠죠? 자유주의자들과의 차이점. 한편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자치와 자율적 시민이라는 민주주의 이상과 부합하여 오늘날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역시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접근해 봅시다. 16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자유주의, 나는 공화주의, 시대에 따른 변천 과정 내용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2번 가는 자유주의가 나는 공화주의가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자, 이것도 없죠. 예. 3번 가는 자유주의가 나는 공화주의가 현대사회에 지니는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요게 맞겠다. 각각 마지막 부분에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4번 가는 자유주의가 나는 공화주의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구체적 사례 없어요. 5번 가는 자유주의 나는 공화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한 특정 철학자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나에서는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긴 있었는데 가의 자유주의에 관해서는 특정 철학자들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16의 답은 3. 17번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주의 사상을 토대로 의무보다 권리를 우선시한다. 맞고요. 2. 자유주의에서 시민의 권리인 자유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배제되어 누릴 수 있다. 맞죠? 3. 공화주의에서 권리는 시민의 의무를 책임있게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당연하고. 4.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서 의무는 모두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틀렸죠? 공화주의는 뭐 가능하겠지만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의지하고는 관계가 없다. 5.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서 시민이 누려야 할 자유의 바탕이 되는 근거는 서로 다르죠? 좋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뭐 내용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 단락에 있는 지문에서 내용을 찾아서 선지하고 연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18번은 아까 문제 풀었고, 자, 19번, 아이고, 이거 기억연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자, 기억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이 어딨냐. 기억은 시민적 공화주의, 그리고 니은은 신로마 공화주의. 자, 공통점과 차이점 아까 있었죠? 특히 차이점에 여러분들 주안점을 두면 되겠습니다. 1번, 자, 이것도 적어 놓겠습니다. 기억은, 시민적 공화주의가 되는 거고, 니은은, 로마적 공화주의. 신로마 공화주의가 되겠네요. 신로마. 1번 기억은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공의 법이 필요하다. 자, 요거는 기억이 아니라 니은입니다. 니은. 2번
기역은 시민의 정치 참여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한번 줄을 쳐볼까요? 정치 참여란 시민의 의무이자 자유를 행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묻는 문제가 됐군요. 19번에 3. 나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니은은 인간의 본질적 특성인 사회성을 정치 참여의 근거로 보았다. 이것도 니은이 아니라 기역으로 봐야 되겠죠. 4. 니은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인간의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니은은 법 중심을 법을 이렇게 제시를 했었어요. 위치문에서. 5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윤리와 정체를 구분하지 않고 정치 참여의 목적을 윤리적 덕목을 함양을 있다고 보았다. 자, 이것도 기역만 해당이 되죠. 그럼 여기는 이제 달리라고 들어가면 되겠네. 기역만 해당이 됩니다. 니은은 윤리적 덕목을 함양하는 것이 아니라 외세와 어떤 그 폭정으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19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고 19번 문제도 내용 묻는 문제였어요. 자, 20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상황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가 자기 소유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건물에 들어설 토지 일부가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생활도로로 오랫동안 쓰이고 있었다. 구청은 도로가 막히면 주민들이 다른 길을 찾기 위해 우회해야 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A의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는 자신의 사유지에 건물을 세울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도로가 법정 도로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중요한 생활도로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것이 공익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구청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개인의 재산권이죠. 그러니까 A는 자신의 어떤 그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익적 목적이 더 이익이 더 크다, 공이 더 크다. 그래서 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공화주의자들은 구청 측의 주장이 개인의 적극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한다? 아니죠, 이거는. 당연히. 여기서는 공화주의자들이라기보다는 자유주의자들. 이쪽으로 가야지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은 의무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한 거죠. 공화주의자들은 말 그대로 어떤 공익적인 것들, 어떤 공동체의 어떤 이익이 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고 나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화주의자들은 구청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을 합리적 판단을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완전 반대죠. 3번 공화주의자들은 A를 공동선에 관심을 가지는 이상적 시민상과는 거리가 먼 사람. 당연하죠? 왜냐하면 A는 공화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4번 자유주의자들은 A가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므로 A 소송의 제기를 정당한 요구로 생각하고 5번 자유주의자들은 A 소유의 토지 일부를 생활도로로 사용하려면 A의 자발적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겠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적용 문제긴 하지만 위에 있는 가지문과 나지문에 있는 내용을 따갖고 와서 내용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만 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다 풀렸네요. 안 푼 게 있나? 16, 17, 18, 19, 20번 문제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지문, 나지문,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